그렇습니다. 또 법무부의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본부 준칙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혐의 사실, 수사 사항 등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아주 네 가지 경우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습니다만 아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고가 아닌 사람들은 언론에 접촉 못하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공보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언론기관과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준칙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서 감찰을 하고 그 공개 경위, 내용 등을 조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대표적인 악습 중에 하나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기관이 눈밀 누설해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수사 목적을 달성해냈던 것이 악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과거 관행이 어땠나 하면 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를 할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유죄 심증을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이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일종의 관행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04년부터 2014년까지요. 11년인데 총 93명이 한 해 평균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 사람이 검찰 수사 통해서 자살했습니다. 네. 검찰의 무차별적인 먼지 털기식 수사하고 피사실 공표, 수사기관 누설 이런 것 때문에 인권이 유린된 결과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점에서 그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그 점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 전임 장관님께서 그 결단을 내리셔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사 공보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용도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데요.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빨리 그 발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유포한 사람을 확인해서 처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85년대 동영지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을 누설하는 것 같은 보도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 준칙에는 그 감찰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징계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26일에 우리 중앙도 의원께서 장관하고 압수수색했던 검찰 관계자와 통화했던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저희 당은 이것을 통해서 검찰과 야당이 야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어제 또 더 심한 것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끈적장 사건에 관해서 우리 중앙도 의원께서 9월 4일에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한국당 의원하고 최성애 의원하고 만났다는, 최성애 총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점을 얘기했고요. 이걸 본다고 하면 검찰, 야당 서로 짜고서 기획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예.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중에 일부고요. 그러니까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나 조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나 문서에 그대로 보도된 것처럼 나와 있는 보도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런 것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아니면 수사자를 유출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법과 준칙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검찰에서 비웃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리, 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 참 오래된 작품입니다.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수사에서도 검찰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관 노출, 과거 악습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어떤 게 계획할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그래서 바로 검찰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고요, 지시하셨고, 윤석열 총장도 오늘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수사기밀 누출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총리님께서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조국 장관 가족 사건에 대해서 총대표인들을 압수수색하고 4건의 압수영장이 발부된 지 혹시 아십니까? 그저께 이준석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띄워주시고 70건이 그때 넘었던 것 같습니다. 42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요.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영장이 70개가 넘습니다. 예, 한 가족에 관련된 사건이 이 정도로 한 사례가 있나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동안 검찰에 악습을 해왔던 먼지털이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관련된 부분은 별건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친 만큼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역사적 상황을 검찰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가 화면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세월호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해경 1, 2, 3 정당에 대한 업무상 과실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면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심각한 소외 상태를 고려해서 압수수색에 해달라고 지정했습니다. 어떤 것이 수사에 의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비교하긴 뭐합니다만, 훨씬 더 직접적인 수사 지시라고 생각하는 검사님 말씀입니다. 업무상 과실수사를 정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사 위반입니다. 송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 정의당 여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주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들, 이낙연 부총리와 국무위원들, 창원 성산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 오늘로 꼭 국회 들어온
것이 180일이 되었습니다. 여 의원, 국회 가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하던 유권자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속에 패스트트랙의 폭탄에 서야만 했습니다. 합법적 입법 절차가 물리적으로 막히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날선 말들로 정책만 양보하는 여의도 정치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여섯석을 가진 정의당이 조국 대전의 맞바람을 그대로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대니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는 온갖 조롱스킨 비난을 떨어뜨리면 참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물국회로 조롱받는 지금의 20대 국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금의 검찰 수사에 접근것이 지난 4월 정의당이 당원을 걸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따끔한 비판과 질책도 많았습니다. 6석 정의당에 60석 이상의 무게감을 주시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비판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정의로운 길을 끌은 적이 없는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일관되게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더 많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개혁전선 맨 선두에 서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서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길에 어제 3,8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집단으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 힘을 모아 반드시 정치개혁으로 민심을 담은 국회를 만들고 사법개혁으로 법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년 전 이 자리 각 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1,700만 촛불의 화답이나 하듯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길을 쓰고 자기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그 부모들의 마음, 수많은 경쟁을 뚫고서도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야 되는 청년들의 아픈 마음, 대학 입시 논쟁에 끼지도 못하는 고졸 청년들의 마음, 그들이 들었던 촛불에 국회는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국민 70%는 땅 한 뼘 없지만 상위 10%가 개인 소유 부동산의 46%, 상위 10%가 84%를 가진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계층이동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교육마저 기득권 대물 입수관이 되어버렸고 국회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자기 할 일을 방기한 채 온통 지금 조국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 기득권 대물림, 교육 불평등이 해소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삭발하면 청년들의 분노와 실망감, 상실감이 해결됩니까? 대한민국 학생 4.6%만 갈 수 있는 특권학교, 자사고 외교, 국제부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대물림 통로가 된 특권학교를 아예 제도적으로 영구히 하자는 초중등 교육법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역주행하면서 교통법규 준수하라고 손가락질하는 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그 차버린 자유한국당의 꼼수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청년들의 촛불에 불평등에서 기득권 타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서초동 촛불에 머리 숫자가 어떠니 하는 논쟁을 거두고 사법개혁 요구에 책임 있는 입법으로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이런 것 좀 걱정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31년 전 초선 국회의원 노무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또 노무현은 이 자리에서 수원 중독으로 사망한 15살 문송명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한민국은 32년 전 대한민국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송명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황유미로, 구이역 스크린도어 김군으로,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으로 신속 배달의 목숨을 잃은 배달의 청년 노동자로 다시 이 세상에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삼성조선 타워크레인 붕괴로 6명이 접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삼성중공업에 고작 벌금 300만 원 판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고작 50만 원입니까? 더욱 슬픈 것은 사람 목숨값에도 차별이 있고 죽음에도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김용균 사망의 구조조건이 바로 위험의 외조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기업 살인의 책임방기로 동조했습니다. 그렇기에 1988년 문송명의 불평등한 죽음이 그렇듯이 30년 뒤 2018년 김용균의 불평등한 죽음 또한 사회적 타살인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산하하면서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8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면서 구사대의 동물폭력에 맞서 우도를 벗고 야채 시위로 싸워야 했습니다. 2019년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과 불평등 앞에 법을 지켜달라는 전태일의 외침,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톨게이트 수납 여성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지켜달라며 상위까지 거쳐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고집하는 것이 40년 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동물폭력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2010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대 정부를 거치며 11번의 법원 판결을 받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47일 동안 복귀를 끊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노조파괴 전문집단 창조 컨설팅의 마스가 13년 전 영남대 의료원에서 해고된 2명의 간호사가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90일 가까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은 노동청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병원 파견농용 노동자들도 정부 지침을 지켜달라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 말하는 대학내 청소경비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쉬는 공간도 제대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정부 방침을 지켜달라. 지금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이게 나라나며 촛불을 들었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집권여당 의원 여러분, 다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정부의 지친 법원의 판결만이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 정부와 법과 제도의 힘이 되어주도록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시간이 짧게 나왔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예, 고생 많으십니다. 법이 만연하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많은 현장에서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구 같지도 않은 요구를 걸고 국기를 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상황을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법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들 경우에 있어서 실제 대법 판결과 관계 별도로 그 회사에서의 조사의 수단 간의 문제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이라서 법무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약간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부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법 집행의 문제입니다. 사법 개혁이라는 게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가슴 속에 정말 법 집행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느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법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 집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뭔지 잘 점검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법 집행의 평평성을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총리 잠깐 듣겠습니다. 지난번 예결30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삼성조선 크레인 참사. 우리 지금도 올해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우체국 택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 또 김용준 청년의 죽음,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매주라고 다 진단을 했습니다. 국가가 구성한 조사단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개선책이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또 법에 대해서도 그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만 국회에 그 법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시면 정부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탓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그 입법이 필요하다 싶으면 정부 입법이라도 정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뭔가 대책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산업안전법이 어렵사리 만들어졌습니다. 노동계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법입니다만, 그러나 국회는 또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큰 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더 크게 묻는 것이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 정부의 방침이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사장에 의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광대사가 해임 조치를 통해서 뭔가 정부의 의지를 더 집행 의지를
밝힌 의사는 없습니까? 네, 우선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법이 나오길 바라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걸 봐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동안 이런저런 상황들 보고만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직접 가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저도 많은 현장을 다닙니다만 우연하게도 노동 현장에는 좀 덜 간 편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순환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그 현장만이라도 꼭 좀 방문하셔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총리께서 꼭 좀 나서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평범한 부모 배경 있던 대학교 졸업장보다 평범한 노력이 부모 배경 있던 대학교 졸업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어떤 일자리에서든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주춤하지 과감하고 본질적 개혁에 그것을 촛불 정부를 작성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명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역 현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예정지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이 한동안 진척이었다가 지난 9월 21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의 의선 분수가 주민투표 찬성률로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4개 지자체 단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곧 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선정 시한이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위원장인 국방부 장관의 그 합의안에 대한 검토, 또 일부 주민들의 이견 등으로 자칫 굳이 선정이 해를 넘기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4개 지자단체가 합의한 대로 연내 이전 부지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김강림 의원께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 2명만 있는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던 총리님 발언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봤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보도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루가 지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아직 충분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찰에 그걸 보고하라 그러면 또 수사해야겠다 그럴 거고요. 아니 언론에 오늘 가짜뉴스 팩트 체크가 났습니다. 어찌됐거나 부족한 말씀을 하신 건 맞죠?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네, 조금 전에 송기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투입된 검사들 중에 2명이 또 여성이 있고요. 수사관 4명 중에 2명이 여성이고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한테 여쭤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아들이 계셨습니까, 조국 장관이?
현장에 아들 계셨죠? 예? 아니까 예. 자, 이거 간단한 팩트 확인인데 총리님께서 어제 김광희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저는 이거 국회를 무시하시고 우롱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겠습니까?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총리님께서 일국의 국무총리고 제가 존경하는 언론의 선배님께서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에 대한 상당히 이게 의심이 가는 이런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진솔하게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과를 하든 확인을 하든지 한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 문제 전반에 대해서 따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있었는데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아니 그때 잠깐만요. 여자 둘 외에 여성이 더 있었느냐 그거 확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조국 장관에 따르면 아드님이 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인과 따님만 있게 되는 지금 거죠. 오늘 아침 언론 지적에는 이렇게 총리께서 나서서 가짜 뉴스까지 이렇게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학자는 이게 괴베이스식 언론 조작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듣지 않고 유념해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박홍근 의원께서 조국 임명하면 윤 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총리께서 거기에 가혹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대검에서는 이것을 부인을 했어요. 총리님 어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돌리시니까 자꾸 가짜 뉴스가 이렇게 퍼뜨려지는 겁니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아니 대검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대검이 산하기관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상황에서 가장 정직하게 총리님, 드리는 말씀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그렇게 스핀 닥터처럼 일국의 총리께서 무슨 정치공학적인 스핀 닥터처럼 그렇게 처신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어디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알고 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참 기가 막히네. 아까 저 송기현 의원께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고 언론 리크 또 이제 속보 뭐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이게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총리님께서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 우리는 적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검사와 일부 기자들의 공생관계는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폐라고 하셨죠? 네, 적폐라는 말씀. 예, 적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 수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특검의 수사,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 추측 보도, 뭐 가짜 뉴스도 있고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폐였습니까? 물론 그 행태가 같다면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나쁜 건 나쁜 거죠. 자, 50 말에 1987년에 박준철 고문치사 사건 때 그때 검찰이 이익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그 특종 취재했던 기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자가 다 얘기해서 그리고 어느 뭐 나중에 정치인으로 바뀐 그 검사가 어떻게 리크했다라는 게 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적폐였습니까? 네,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이 언론계 출신께서 이 기자들의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이 열심히 참 마음을 써서 취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실망과 정말 한탄,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 제 질문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자, 우선 간단한 팩트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화일보에 조 장관이 조국 수사팀 파견 검사 원대국기 검토 논란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20여 명 파견된 검사 승인이 한 달마다 하는데 조 장관이 안 할지도 모른다, 원대 복귀할지 모른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조 장관 생각 어떠세요? 그 보도에 지금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장하실 생각이시죠? 내용 자체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아주 그 증권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런 검사가 파견돼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검사들을 원대 복귀한다면 이건 마치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개혁자로 또 오해받을지 모르니까 수사 뒤에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닉슨이 특검 수사팀을 축소하고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런 방해를 안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 말 내가 믿고. 취임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취임 후에도 제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지위 개입하지 않는 얘기를 공언을 해왔고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듣겠습니다. 자, 몇 가지 팩트 확인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국은 총경과 찍은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정상훈과 윤국은 총경의 밀접한 관계 같은 걸 보고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았습니다만 정모라는 사람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예. 그걸 제가 여쭤본 건 아닙니다. 예, 윤국은이 정상훈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한 그런 사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혹시 윤국은 총경은 잘 아시죠?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셨습니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부하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저 사진 찍어준 것이 이제 검찰이니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도 있는데 제가 이 최초 공개한 언론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훈의 지인에서 이것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될 거다라는 말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집단 회식을 할 때 각 구성원들과 다 찍었던 사진이고 특별히 이모 정경과 제가 개별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국은 총경에게 혹시 부인 정경심 교수와 어떤 조범동 펀드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국은과 정상훈에 대한 수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자, 동생 조건 씨하고 요즘도 가끔 연락하시죠? 예, 제 동생이니만큼 가끔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 혐의가 뭔지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요지는 들었습니다. 요즘 들으셨죠? 예, 여러 가지 건설업자에게 7천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교직에 대해 채용 비리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조건 씨가 부산의 용호동에 살았습니까? 용호동?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동생 그 주소지나 부산의 어느 쪽에서 주로 활동하셨는지 모르니까. 주로 해운대 쪽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용호동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용호동에서 아주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들어오셔서 혹시 그 조건 동생분하고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뭘 좀 알아보라든지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동생분께서 이렇게 그 지인들에게 우리 조 수석께서 이 경찰에서 좀 그 쓸만한 승진 대상자들을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해서 그 동생분이 경찰들과 여러 명 접촉을 했고 거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한 석간 보도에 따르면 장관님 따님이 서울대 의대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죠.
합격했죠. 낙방하셨죠.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지고 예, 근데 이게 1차 합격에 대해서 이것이 그 보도에 따르면 점수가 안 됐는데 이게 합격이 돼서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 우리 입시 내용을 제가 왜 떨어진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서울대학의 의대 교수님들하고